스리랑카 여행 같은 경우는 새로움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고요. 호텔만을 위한 여행이었는데 계단을 다 올라가면은 그 끝에는 역시 바다가 펼쳐져요. 굉장히 극적인 연출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곧 많이 뜨게 될 그런 미지의 여행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목 그대로 2025년에 최고의 경험서치였다 라고 자부할 수 있는 스리랑카 여행입니다. 작년 10월 제가 추석 연휴 기간을 이용해서 2주간 다녀왔는데요. 일본, 베트남, 태국도 아닌 스리랑카 여행은 아직 좀 생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생소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길 가봐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단 한 가지, 이 나라의 위대한 건축가 제프리 마 때문이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국제건축영화제에서 제프리 바의 정원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거든요. 이 다큐 보고 나서 오직 제프리 바의 건축을 보러 스리랑카에 가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평소에 저답지 않게 다큐멘터리를 3번씩 보면서 미리 공부를 하고 갔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모르는 곳을 다녀올수록 미지는 기지가 되고 나의 세계는 조금씩 늘어난다. 실론티와 제프리 바밖에 모르고 저도 스리랑카를 떠났는데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그 스리랑카 여행은 이 문장에 딱 맞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2일간 수도 콜롬보에서 시작해서 중부에 있는 담볼라, 벤토타 지역 등을 오가면서 남부 해안가의 얄라 국립공원 그리고 해안가의 갈레포트 지역 등을 오가면서 숙소를 7번 옮기기로 결심을 했어요. 저한테는 숙소 자체가 여행의 목적이 된 거죠. 네. 이번 여행 비용이 총 얼마 들었고 아깝진 않았는지. 두 사람이 한 2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초고가 명품 가방 값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가방을 가졌을 때보다 더한 즐거움과 호사가 저한테 고스란히 경험으로 남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경험이 저한테 내재됐다고 생각을 하면 어디에 뺏길 일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어요. 시티 투어도 없고 액티비티도 없이 호텔만을 위한 여행이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정을 소개하기 전에 대체 제프리 바가 누구길래 여행까지 갔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제프리 바는 스리랑카의 대표 건축가이자 남아시아 특유의 트로피컬 모더니즘 건축으로 많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나 멕시코의 루이스 바라칸처럼 전통 지역 건축을 부활시킨 건축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컬 특유의 지형을 살리고 공간에 자연을 끌어들이는 그런 건축 양식을 보여주는 작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리랑카 여행을 앞두고 이 건축가를 굉장히 디깅을 했습니다. 제프리 바의 대표 건축작으로는요, 스리랑카의 국회의사당부터 예배당, 학교, 호텔 등 스리랑카 전역에 걸쳐서 120여 개 정도의 건축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생전에 살았던 콜롬보 자택이라던가 클라이언트의 의뢰로 지은 집, 루누 강가라는 지역에 있는 별장이 제프리 바 트러스트라는 이름으로 보존이 잘 되어 있고 제트윙, 시나몬, 헤리턴스 칸달라마처럼 스리랑카의 로컬 호텔 체인과 작업을 많이 했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사람들은 제프리 바의 건축물과 함께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3곳에서는 1박만 했고요. 4곳에서는 2박씩 했어요. 그런데 7개를 어떻게 골랐냐 하면 나름의 선별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숙소 포인트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당연히 제프리 바와의 대표 건축물이 기준이 됐고요. 그 중에서도 중부 담볼라에 있는 헤리턴스 칸달라마라는 곳은 이 건축가의 세계관과 정수를 맛볼 수 있는 저에게는 최고 중에 최고였습니다.
헤리턴스 칸달라만은요, 바위를 그대로 살렸거든요. 이 어두운 복도를 지나면 갑자기 탁 트인 로비가 나타나요. 그리고 저 멀리에서는 평야와 호수가 보이거든요. 근데 너무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드라마틱한 연출이었어요. 들어가면 웰컴 드링크를 마시면서 체크인을 하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옆을 보면 원숭이들이 막 바위를 돌아다니고 또 피리 부는 노인이 막 음악을 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호텔의 길이가 1km에 이르거든요. 이른바 생태 호텔이라고 불리는데 구석구석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놀라움의 연속이었고, 호텔 자체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발이 아플 정도예요. 그리고 주의사항을 들었어요. 도착해서는 밤에 호텔 밖으로 나가면 호텔 코끼리가 돌아다니니까 위험하다. 코끼리가 사실은 굉장히 난폭해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다들 경고를 했었거든요. 마주치지 말라고. 그리고 창문과 방문은 원숭이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꼭 잠가라, 이런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첫날 밤에 복도를 나갔더니 박쥐그룹이 호텔 그 천정 위를 막 날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저 멀리서는 코끼리도 보였어요. 그래서 야생에서의 하룻밤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 호텔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거든요. 이 호텔이 어떤 사연을 가진 곳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면 더 흥미롭습니다. 1992년에 제프리 바하는 호텔 건축을 하나 의뢰를 받습니다. 지금 제 눈으로 봐도 너무나 아름다운데, 이러한 원시림에 호텔을 짓겠다라고 하면 환경단체와 종교계가 모두 일어나서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산에서 호수로 물이 흐르고 폐수는 모두 자체 정화되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친환경 건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어요. 그래서 이 호텔이 진정으로 완성되는 날은 곰이 방 안에서 살고 표범이 복도를 돌아다니는 때라고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젠가 나무와 덩굴이 건물을 뒤덮고 또 동물들이 호텔을 제 집처럼 드나드는 그런 장면을 그린 거예요. 지금도 건물은 숲으로 위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기준으로는 호텔이 조금 낡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프리 바하라는 건축가 입장에서는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리드 인증이라는 게 있거든요. 친환경 건축에 인증을 하는 건데, 이것을 굉장히 이른 시기에 받을 정도로 생태 문제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해외 다니시다가 그런 마크가 보이면 이곳은 생태적인 건축,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제가 꼽고 싶은 곳은 벤토타에 있는 루누강가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제프리 바하의 별장이었던 곳이에요. 저는 루누강가가 무슨 뜻인지 궁금했는데 소금강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1948년에 벤토타에 있는 고무 농장에 지은 별장이에요.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평생에 걸쳐서 가꾼 정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비유하자면 제프리 바하의 동락당 같은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프리 바하는 정원사의 영혼을 지닌 건축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원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봐도 그림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물론 이 그림 같은 풍경을 연출하기 위해서 나무랑 산을 가고 옮기듯이 막 옮겼다고 합니다. 확성기 들고 인부들을 시키면서 언덕을 옮겼대요. 뭐 자기 땅이니까. 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거는 이 루누강가 여기저기에 종이 그렇게 많아요. 뭐 15개 정도 되는데 이게 종마다 소리가 다르거든요. 그 종을 쳤을 때 메시지가 달라서 이 종을 치면은 진토닉 갖고 와. 그리고 저 종을 치면 차를 달라. 그리고 또 다른 종을 치면은 저녁 갖고 와. 이런 거였다고 합니다. 하이지 당연히 많았겠죠. 그런 생활을 누리면서 보냈던 분인데요. 할 일 생기면 담배 피면서 확성기로 뭐 이렇게 일꾼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뭐 자기 맘대로 했겠죠. 그리고 여기 루누강가는 호텔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개의 독채와 객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제프리 바하가 실제로 지냈다고 하는 제프리 바하 마스터 스위트를 예약을 했습니다. 이거 예약을 하려고 앞뒤 스케줄을 바꿨거든요. 꼭 이 방에서
자야겠다고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근데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 방에서 가장 근사했던 것은 야외 샤워장이었거든요. 그냥 정원에서 샤워를 하는 기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낭만적이긴 한데 밤에 모기한테 물려가면서 씻어야 되나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스리랑카는 이제 뭐 댕기라던가 모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만반의 준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모기가 지내는 동안 없었어요. 열대 기후긴 한데 건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괜찮았던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근사하고 최고의 이 묵었던 경험 중에 하나였어요. 나머지 두 곳도 너무 좋은데 간단히 소개할게요. 수도 콜롬보 시내에 있는 제프리 바와 홈 넘버 11이라는 곳인데요. 그가 실제로 살았던 곳이에요. 제프리 바가 40살부터 40년간 인접한 4개의 집을 사들이면서 꾸준히 증축을 해나간 그런 집인데요. 그 인접해 있는 집을 하나씩 사다 보니까 집 사이에 있던 골목길이 내부에 복도가 된 그런 마을처럼 느껴지는 아주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은 이것도 예약을 할 수 있는데 데살람 하우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인 데살람 부부를 위해서 의뢰를 받고 지은 집이었어요. 이 두 곳은 이 재단에서 집사이자 뭐 큐레이터 역할도 하고 아침도 해주거든요. 근데 지배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포인트였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역사도 잘 알고 있었고요. 설명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숙소를 다니려면 어떻게 이동하시는 건가요? 스리랑카는 면적이 굉장히 큰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동을 하려고 했던 노선이 수도에서 중부 담블러 갔다가 남부 끝까지 내려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복잡한 동선이었거든요. 근데 교통이나 대중교통이 그렇게 발달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드라이버 겸 가이드를 따로 고용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그 일정을 소화하기가 힘든 이동 범위가 아주 큰 스케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약부터 공부까지 엄두가 안 난다 이런 분들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패키지 상품인데요. 마침 롯데관광에서 스리랑카 여행 상품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정을 살펴보니까 숙소부터 트래블 코스까지 굉장히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한 너무너무 좋다고 했었던 칸달라마 헤리턴스 있잖아요. 이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호텔 딱 포함되어 있는 거 보고 롯데관광 담당자분의 딱 안목이 있었던 분 같네요. 그리고 저처럼 호텔만 다니는 거는 좀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롯데관광에서 제안하는 이런 패키지가 저는 더 마음 편하고 적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대표 관광지인 시기리아랑 제가 또 가게 된 얄라 국립공원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스리랑카를 굉장히 다양하게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알찬 투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스리랑카처럼 낯선 나라에서 혹시 돌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뭐 코끼리에게 습격을 당한다던가 뭐 등등등. 그럴 때는 롯데관광처럼 믿을 수 있는 여행사의 대처가 필요한 순간도 있을 것 같아요. 여행의 방법은 각자의 취향과 목적에 따라서 고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소개할 곳은 제트윙이라는 스리랑카의 로컬 럭셔리 체인 호텔입니다. 저는 제트윙 계열 호텔 두 곳을 골랐어요. 한 곳은 표범을 볼 수 있는 얄라 국립공원 안에 있어서 사파리 하러 거기를 선택을 했고요. 또 다른 곳은 제프리 바하가 설계한 제트윙 라이트하우스라는 곳이었어요. 제트윙 라이트하우스도 제가 굉장히 기대를 하고 갔는데 계단이 아주 유명하거든요. 근데 입구에 도착을 하면 그 계단이 시작부터 이렇게 쫙 펼쳐집니다. 이 계단은 스리랑카의 피카소라고 불리는 라키 세나나야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분과 협업한 작품이에요. 계단을 다 올라가면은 그 끝에는 역시 바다가 펼쳐져요. 그래서 칸달라마 헤리턴스만큼 굉장히 극적인 연출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객실 중요하잖아요. 객실은 어느 곳에서 보든 인도양이 펼쳐 보이는 굉장히 멋있는 전망을 자랑을 합니다. 바다 전망을 액자처럼 넣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불고
뭐 해가 지고 이런 매 순간이 그림처럼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방 안에 있는데 하나도 심심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바깥 풍경을 바라보느라고. 그 정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을 했습니다. 제프리 바와라는 사람 자체가 1940년대부터 이미 전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호텔하고 공간에 대한 경험이 이미 상당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공을 들여서 만든 그런 호텔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얄라로 갔는데요. 사실 거리가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서 동선을 생각하면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사파리 한번 해보고 싶어서 선택한 곳이었어요. 제프리 바하가 디자인하지는 않았지만 야생적이고 이국적인 느낌이 있는 아주 멋진 곳이었어요. 스리랑카는 지역이 넓어서 각 국립공원별로 볼 수 있는 동물이 달라요. 근데 얄라의 자랑은 표범입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얄라 국립공원으로 갔는데 지프를 타고 미리 예약해야 되거든요. 이미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집차들이 그냥 엄청나게 줄이 길었어요. 근데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표범은 못 보고 에코백만 사갖고 나왔습니다. 저는 원래 에코백 안 사거든요. 근데 표범을 못 본 게 아쉬워서 그것만 하나 사갖고 나왔습니다. 숙소 포인트 세 번째는 럭셔리 오브 럭셔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른 호텔은 바로 아만 갈레였습니다. 일부러 맨 마지막 동선에 배치를 했는데요. 집에 갈 때는 좀 편안하고 좋을 곳으로 충분히 예측이 되는 곳에서 쉬다가 가고 싶었어요. 물론 여기에서의 유일한 허들은 가격이었어요. 비수기인데 150만 원이 이미 넘었거든요. 그래서 좀 망설였는데 내가 스리랑카를 당분간 언제 또 올 수 있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과감하게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좋죠. 아만 갈레의 경우에는 뭐 전 세계에서 좋은 호텔 50개 뽑는 월드 50 호텔스 같은 곳이 있는데 거기 38위 정도를 했던 그런 좋은 장소예요. 아만 갈레는 더치 콜로니얼 스타일의 아주 우아한 외관하고 객실이 있었고요. 카바나도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방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마주치는 모든 직원들이 다 제 이름을 알고 오늘 하루 어떠니? 라고 뭐 괜찮니? 불편한 점은 없었어? 이러면서 계속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대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도착한 날에는 이제 그 특유의 의식이 있나 봐요. 촛불을 켜주면서 막 환영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제가 전날에 실내에서 티를 마시려고 전기 포트랑 컵을 부탁을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중간에 방을 또 한번 옮겼거든요. 근데 마치 형상 기억 합금 서비스처럼 그대로 제가 부탁했던 것을 다 옮겨놨더라고요. 이 정도로 좀 굉장히 그 투숙객을 섬세하게 챙긴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남서쪽에 해변가가 있는데 여기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인 갈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있습니다. 또 갈레가 굉장히 작은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호텔에 있다가 잠깐 산책하고 돌아오기에도 딱 좋은 거리였어요. 무리하지 않고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작은 규모였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에 잠깐 들른 빈티지 상점이 있었어요. 제프리 바와의 넘버 11이라던가 루누강가 또 아만갈레 곳곳에서 봤던 유리 조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빈티지는 아니고 리프로덕트 된 그런 조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비행기에 안고 탈 만한 조명을 하나 제가 구입해서 들고 왔습니다. 검색을 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영국인들을 위해서 스리랑카의 현지 장인들이 직접 입으로 불어서 만든 블로우 방식으로 만든 그런 유리 조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우리 집 천장에 걸려 있습니다. 굳이 건축을 보려고 이런 호텔을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통 건축가의 대표 건축물은 뭐 박물관이나 뭐 미술관, 기업의 사옥 같은 것들인데 물론 들어가서 경험은 해볼 수 있지만 대부분 한번 밖에서 둘러보고 공간을 걸어 다니는 것 정도의 경험에서 그치잖아요. 근데 호텔은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공간 디자이너라던가 그 전체 공간을 연출한 사람들의 의도를 충분히 경험하는 게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마디로 1인칭 시점으로 공간을 경험할 수 있는데요. 공간이 최고의 럭셔리라고 한 제프리 바하의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또 이 여행 경험을 통해서 경험 사치의 의미가 저에게는 또 하나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게 된 거죠. 2025년 최고의 경험 사치는 스리랑카 여행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리랑카 여행 같은 경우는 새로움을 원하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여행지고요. 저는 앞으로 곧 많이 뜨게 될 그런 미지의 여행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스리랑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